안녕하세요. 찬사제입니다. 올 겨울은 날씨도 춥고 눈이 오는 날이 많아서 외출 시에 길가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외출 시에는 꼭 미끄럼을 주의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넘어져서 다치면은 겨울철에는 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저한테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궁금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글로 설명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MK1 구독자님의 궁금증 댓글을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았어요. 수도꼭지에 구리선을 연결해서 발목에 묶고 냉장고 열고 손을 냉장고 안쪽 문에 대었을 때 발목에 묶여있던 곳에 전기가 찌릿하고 통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선생님, 접지를 하고 있을 때는 들 수 있으면 가전제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현상은 냉장고에 약간의 누전 전류가 몸과 접촉하면서 몸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요. 글로 하다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내입니다. 거실이라고 할게요. 거실. 실내에 좌측편에 콘센트가 한 개 있고요. 우측편에 또 콘센트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 냉장고가 한 개 있습니다. 냉장고가 한 개 있고, 냉장고에 전원 케이블 있잖아요. 전원 케이블이 콘센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구독자님께서 지금 콘센트로 해서 이 발에 구리선을 감아서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님께서는 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전기가 콘센트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은 지금 몸에 전기가 0V입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모든 가전제품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누설 전류하고 미세 전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 가전제품 같은데 보면은 콘센트에 보면은 이렇게 접지단자가 다 있어요. 이 접지단자가 있는 이유는 모든 가전제품에는 누설전류하고 미세전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발생 시에 안전을 위해 가지고 콘센트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내 가지고 땅속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거든요. 그런 원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콘센트가 접지가 정상이면은 냉장고에 약간의 미세전류가 발생을 하여도 이 콘센트로 해서 땅속으로 다 이렇게 흘러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에 보통 이제 전류가 없이 여기도 이제 0V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콘센트가 좀 이상이 있어요. 접지가 안 돼요. 접지가 안 되면은 만약에 이 냉장고가 누설 전류가 생기면은 이 콘센트로 통해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냉장고 자체에서 계속 전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고 이쪽으로 못 나가는 거죠. 접지가 없어서요. 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세 전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V 정도 10V에서 한 뭐 20V 정도가 계속 냉장고에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접지가 안 돼서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구독자님께서 냉장고에 이제
물건을 가지러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냉장고 문을 건드렸어요. 건드는 순간 전기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접촉하는 순간 냉장고에 있는 전기 있잖아요. 10V에서 20V가 이 구독자님이 몸이 0V잖아요. 0V니까 접촉하는 순간 냉장고에 있는 전기가 몸속으로 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서 찌릿하고 전기를 감전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럴 때는 자가진단법 있잖아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에 꼽혀 있는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에 이쪽에 보시면은 양쪽에 보면 접지 핀이 있잖아요. 접지 핀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접지 핀이 없으면은 접지 핀이 있는 콘센트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설 전류가 땅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지 핀이 있어요. 접지 핀이 있는데도 찌릿찌릿하다 하면은 이 콘센트가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계측기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요. 측정하는 영상은 제가 제 영상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이 계측기가 없다 하면은 이 접지 확인하는 테스터기가 있거든요. 이거 10,000원도 안 갑니다. 보통 9,000원에서 10,000원 밖에 안 가더라고요. 이런 거를 같이 꼽아 놓으면은 접지 확인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검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또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접지핀은 있어요. 접지핀은 있는데 선을 보니까 선이 두 가닥이에요. 접지핀이 있으면 선이 세 가닥 돼야 되거든요. 두 가닥이 있다는 얘기는 접지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지핀이 콘센트는 접지핀이 있지만은 선이 두 가닥이면은 이 콘센트는 접지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콘센트도 그렇고 핀도 그렇고 접지를 확인해도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도 냉장고를 만지면은 찌릿찌릿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냉장고 만든 제조사 있잖아요. 제조사에 AS 센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찌릿하고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AS를 접수시켜서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접지를 하고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다른 가전제품을 만지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됩니다.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뭐 선풍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누설 전류가 생기면은 몸에 찌릿하는 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접지를 할 때는 다른 가전제품을 될 수 있으면은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냥 접지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접지를 잠깐 제거한 상태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신 구독자님의 댓글 궁금증 내용입니다. 아재님, 스텐 석쇠 어싱 시 수명 양말을 신고 인체 전이를 측정했는데 전이값이 뚝 떨어져 맨발 접촉대와 동일한데 잘못 측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측정 도구는 하오키 제품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양말이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집에서 수면 양말을 신고 석쇠 있잖아요. 석쇠로 어싱을 했는데 접지가 안 돼야 되는데 이제 접지가 되니까 이상해 가지고 이 계측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거든요. 구독자님, 제 생각엔 계측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 계측기가 값을 못 읽는 경우는 있어도 낮게 있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수면 양말을 빨지 않고 며칠을 신으면은 몸의 수분 및 염분에 의하여
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측정해 보시고 댓글을 더 넣어 주세요. 첫 번째, 세탁한 일반 양말을 신고도 전이차가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수면 양말을 신고 전이값을 말고 저항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넣어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오신 구독자님께서 다시 댓글을 넣어 주셨어요. 아재님, 답변대로 낮부터 신고 있던 수면 양말이라 전이가 뚝 떨어진 것 맞았어요. 실험해 보니 세탁한 수면 양말에는 눈에 띄는 전압저하는 없었어요.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답변 드렸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땀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긴장, 불안, 통증 등 정서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분비되는 액체입니다. 땀의 구성물에는 99%가 수분이고 염소, 칼슘, 나트륨, 적산이 1% 정도 함유되었다고 합니다. 본래의 땀은 묻히 냄새가 없는데 땀에 배인 옷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땀샘, 땀구멍이 200만 개에서 4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도 발바닥에 땀샘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등이 제일 적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말의 재질은 주로 면과 폴리에스테로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면은 모카의 섬유로 만든 천연 섬유이고요. 폴리에스테르는 인공으로 만든 인공 섬유입니다. 따라서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 재질이라서 양말을 신으면 접지, 어싱 확인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반나절 이상 양말을 신게 되면 발바닥에 땀의 분비물에 젖은 양말도 접지 확인이 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신은 양말을 그대로 저녁에 야외에 나가서 맨발 걷기를 하여도 접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절대로 맨발로는 맨발 걷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번 기회에 양말을 신고도 맨발 걷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세요. 저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좌측에 있는 양말은 오늘 출근하면서 하루 신은 양말이거든요. 아침에 신은 양말이에요. 지금은 저녁이거든요. 그리고 요 수면 양말은 이틀 동안 신은 수면 양말입니다. 똑같은 종류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세탁한 양말입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접지 테스트기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텐 쟁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고 손으로 대면은 접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하루 신은 양말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요 영상 찍는다고 발 안 하고요. 손으로 넣어서 한번 측정해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지가 됩니다. 하루 신으면은 발에 있는 땀하고 염소하고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접지가 됩니다. 다음에는 수면 양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램프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양말 똑같은 거거든요. 종류가 똑같은 양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건 세탁한 양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이쪽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다음에는 수면 양말 한번 보겠습니다. 세탁한 수면 양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아도 하루 이상 신으면은 일반 양말도 접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도 궁금증 댓글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세요.